안녕, 나는 약원 리뷰를 위해 이 자리에 소개된 21학번 김지범이라고 해. 만나서 반갑고. 자, 오늘 내가 소개할 주제는 비만과의 전쟁, 약원 50%의 실릴 비만과의 전쟁이라는 글에 대한 설명이야. 아는 친구들 많을 수도 있는데 비만 치료제가 요즘 제약산업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거든. 그래서 한번 이 비만 치료제들 알아가 보자고. 자,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가 한번 뭔지부터 살펴보자. 내가 적어놨는데 비만 치료제. 자, 비만 뒤에 치료제가 붙어있어. 그지? 근데 치료제라는 말이 보통 질병 뒤에 많이 쓰는 말이거든. 근데 그럼 비만이 질병이라는 소리지, 그지? 뭔가 한번 너 비만이 질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아니요. 그치? 비만하면 그냥 그치? 살 좀 찌고 그런 걸 나타내는 단어다. 이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왜냐면은 이 비만이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인체 영양학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시선들이 많아져서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을 하고 그 살을 빼는 약을 비만 치료제라고 부르자 정도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럼 이제 이 비만 치료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자. 성공하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 약이 잘 팔리려면 어떤 약이어야 될까? 획기적인 약. 획기적인 약, 그렇지? 획기적인 약 좋은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좀 더 생각을 해봐. 창의력을 뽐내봐. 잘 팔려야 돼요. 내가 물어본 게 잘 팔려야 되는 약이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약이 잘 팔리냐고 물어보면 잘 팔린다고 대답을 하면 어떡해. 아무튼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야 돼.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였어.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가 잘 팔리려면은 비만인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비만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니? 맞춰볼래? 3억? 3억? 사실 그거보다 훨씬 많아. 8억? 8억? 보다도 더 많아. 바로 10억 명이야. 10억 명. 엄청 많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특히 요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잠도 많이 못 자고 수면 패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식단도 약간 서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 환자는 지금보다 아마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제약회사들은 비만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지. 침 줄줄 흘린다 이 말.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미국이 삭센다와 같은 요즘에 엄청 대박적인 그런 혁신적인 약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쉽지는 않았어. 그래서 한번 과거에는 어떤 비만 치료제들이 있었고 그 비만 치료제들이 왜 실패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요즘 비만 치료제들은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알아가 보려고 해. 자, 비만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해요. 그치, 운동을 하면 되고 또 안 먹어요. 그치, 안 먹으면 될 것 같아. 안 먹으면 될 것 같아. 밥을 안 먹으면 살이 안 찔 수밖에 없잖아. 쭉 빠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식욕 억제를 기반으로 한 약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었어. 비만 치료제를 만들 때. 대표적으로 부프로피온 날트렉손 복합제라던가 아니면 펜타민 토피라미드 복합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약들의 공통점은 바로 뇌에 작용한다는 거야. 뇌에 작용한다. 이 뇌에 작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마약이 왜 약간 금단 현상을 일으키고 중독을 일으키는지 알고 있니? 바로 이게 뇌에 작용을 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뇌에 작용을 해서 물론 그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긴 한데 그걸 설명하기에는 거의 한 강의를 또 찍어야 할 만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펜타민 토피라미드 복합제 아까 앞에 내가 말한 약들이 다 이 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약과 비슷한 원리로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독, 오남용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런 약물들은 굉장히 투여하는데 신중해야 되고 다루기 적합하지 않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좋지는 않지. 그리고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개발된 게 바로 지방흡수 억제야. 지방흡수 억제. 대표적인 약물로 오르리스테트, 상품명으로는 제니칼이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원리는 되게 단순해. 우리가 먹은 지방을 흡수하지 않는 거야. 흡수를 하지 않으면은 지방이 몸에 쌓일 일이 없으니까 살이 안 찌겠지, 당연히.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바탕으로 약들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은 우리가 먹은 지방들을 그대로 변으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지방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변 이런 것들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서 얘도 그닥 사용이 권고되지는 않는다고 해.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비만 치료제가 얼마나 개발하기 힘든 약인지 감이 오게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옛날 얘기를 해봤고 이런 옛날 비만 치료제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요즘 비만 치료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 요즘 비만 치료제들은 이 GLP-1 유사체예요. 그러면 이제 GLP-1이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글씨를 적어놔봤는데, 일단 GLP-1은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의 줄임말이고요. 이 뜻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얘가 어떤 역할을 우리 몸에서 하는지 살펴보자. 얘는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야.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나온다는 게 중요해. 밥을 먹을 때 나와. 밥 먹으면 얘가 소장에서 나오게 돼. 그럼 호르몬이니까 혈관을 타고 막 우리 몸 전체로 가겠지. 대표적으로 뭐 뇌로 갈 수도 있고, 뭐 간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자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데들에 가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욕 억제 할 수도 있다고 해.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만 언급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왜 비만 치료제를 쓸 수 있는지 감이 오지 않니? 식욕 억제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서도. 근데 이제 얘가 이 물질 자체는 비만 치료제를 쓸 수가 없거든. 왜 그러냐면은 얘는 반감기가 1에서 2분 정도야. 반감기가 1에서 2분 정도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은 얘가 생겨도 1분, 2분만 지나면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식욕 억제를 할 수도 없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얘 자체가 비만 치료제에 쓰일 수는 없고 GLP-1 유사체가 비만 치료제를 쓰이는 거거든. 그럼 GLP-1 유사체는 뭘 하냐? 바로 반감기가 늘어난 거야 그냥. 유사체를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구조를 살짝씩 바꿔가지고 반감기를 1, 2분에서 한 일주일까지 늘리면은 그게 바로 식욕 억제 효과도 그만큼 늘어나겠지.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원리가 좀 이해가 되니? 밥 먹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반감기가 짧았는데 일주일로 늘어나면서 식욕 억제 효과가 늘어나가지고 비만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비만 치료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일단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삭센다. 그 다음이 미고비, 젯바운드 순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약일수록 좀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일단은 처음 만들어진 삭센다부터 볼게요.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GLP-1 유사체 기반 비만 치료제로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성분명은 리라글루타이드입니다. 그리고 투약 주기, 체중 감량 효과 이건 지어놨는데 한번 나랑 치열하면서 알아보죠. 그러니까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투약 주기가 하루에 한 번이야. 하루에 한 번. 1일 1회. 그리고 체중 감량 효과는 한 9% 정도 돼요. 9%. 굉장히 좋은 약이죠. 굉장히 좋은 약인데 이제 1일 1회 투여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귀찮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약을 개발했어. 그게 바로 서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을 기반으로 한 미고비라는 약물이야. 얘는 투약 주기가 1일 1회에서 엄청 개선됐어. 바로 일주일에 1회. 엄청 개선됐지. 거의 7배 개선이 된 거지. 그리고 체중 감량 효과 같은 경우에는 15%. 얘도 좋아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를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얘보다 훨씬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두 약품을 개발한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에 경쟁자가 등장을 한 거지. 젯바운드. 얘는 일라일릴리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터제파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해. 지금 약간 눈치 있는 친구들, 센스 있는 친구들은 좀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얘는 글루타이드로 끝나. 근데 얘는 파타이드 이렇게 끝나지. 약간 이름이 달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기전이 달라서 이런 이름들이 다르게 붙어진 거란 말이에요. 삭센다랑 미고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GLP-1 수용체에 작용을 해. 아리 리셉터. GLP-1 수용체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GLP-1 수용체 말고도
GIP 수용체에도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중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물질이 얘도 작용하고 얘도 작용하고. 그럼 어떻게 해서 두 수용체에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높은 지정점 효과를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21% 정도. 그러니까 GIP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그 다음에 투약 주기 똑같네. 일주일에 한 번이야. 이렇게 내가 한번 이 세 가지 약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이 세 약물들은 지금 미국에서는 다 팔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젯바운드는 출시가 되지 않았어. 젯바운드에서는 허가는 됐는데 출시는 되지 않았고 올해 중으로 출시가 된다고는 하더라. 그리고 삭센다랑 미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출시가 되어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 두 의약품을 잘 이용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번 이 부작용들이나 뭐 얘네들의 성능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있다면은 꼭 한번 참고하는 거를 추천할게. 그래서 오늘 얘기할 얘기는 이렇게 끝났는데 이거 말고도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 요거 말고도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비만 치료제가 준비된 임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비만 치료제, 과거 비만 치료제들의 원리들 같은 것도 내가 약원 50호 비만과의 전쟁 글에 잘 설명을 해놨어.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얘기가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무조건 약원을 꼭 보기를 바래. 끝.